자, 곧 생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9일 장마감 생방송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왜 의미 있는 수급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장 초반 당연히 약세로 시작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졌었고,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1%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약 150 종목 정도 더 많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300, 400 종목 정도 더 많았습니다. 지수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냐, 기존의 강세를 보이던 테마들을 제외하고 테마 순환이 돌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제 기준입니다만, 그렇죠? 여기서 테마 순환이란 무엇이냐, 기존의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되던 국내 증시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하반기 주요 업종 중 일부로 또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지는 모습이고, 물론 당연히 개별 호재성 종목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겠지만 테마 자체적인 순환과 수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반등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 시각 기준으로 선물지수, 그죠? 나스닥 선물지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금일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연휴 전에 지수 자체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수급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오늘 큰 상승도 아니고 엄청난 반등도 아니고 그동안의 하락폭 조금 메꾸는 정도였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 순환에 대한 수급 안정권을 들어서는 모습을 조금 봤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리다 보니까 연말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반등세가 조금 제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올 줄 몰랐고, 그 와중에 테마 순환도 마찬가지로 예상대로 잘 돌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금일 뉴욕 증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고 반등 나온다고 하면 연휴 전에 국내 증시도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일 의미 있는 수급이었다. 테마 순환 어느 정도 저희가 주로 하는 선전 매매에 있어서 테마 순환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특징 뉴스들 한 번씩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대봉 LS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봉 LS가 인도에서 자체 개발 비만 치료 주성분 위탁 개발 생산 추진을 할 것이고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뉴스로 인해서 대봉은 일단 상을 갖고, 이 이유로 인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반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특징 뉴스로 설명을 드렸듯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상승하긴 합니다. 테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뉴스 나오는 종목은 일단 상한가를 갖고, 그 외적으로도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에 조금씩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 마찬가지로 오늘 강세에 마감을 했다 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지난달에도 추천을 드렸고, 그죠? 한 2, 3개월 전에도 또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한국 BNC랑 블루엠텍 추천을 드렸었죠. 그렇죠? 블루엠텍은 추천 이후에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한국 BNC는 현재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추가적으로 이 뉴스 가지고 단발성 수급을 통한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도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위주로의 세부 수급, 추가 수급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단기 순환이 잘 나왔다, 추가적으로 상승세 나올 수도 있다,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 관련해서 사랑의 하츄핑, 그죠? 우스갯소리로 파산핑이라고도 하죠. 이제 이 영화가 1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엔터가 오늘 상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무시할 정도가 아니죠. 지금 영화관에서 계속해서 그죠? 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화관에 100만이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최근에 영화 산업이 무너져 가고 있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영화 배급사를 아예 축소하고 있습니다. 매각 얘기도 뭐 찌라시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굉장히 좀 영화 산업이 좋지 않은데, 제작사 당연히 상한가 달성을 했겠죠. 그쵸? 달성을 했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수급 들어온다고 하면 예전에 그 아기상어 관련주들처럼 테마 수급이 좀 퍼질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상한가 간 종목을 제외하고 후발주자로 테마 형성이 되는지 파악한 이후에 종목에 직접적으로 종목에 대한 방향 설정을 추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북쓰레기 오물풍선이죠. 화재 났다고 합니다. 기폭제 추적 물체까지 발견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뭐 방산주가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피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또 전쟁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적 접근보다는 일단 인지만 하고 계시고, 종목 관련해서 제가 방향 설정 해드릴 수 있는 사점 온다고 하면 말씀드릴 테니까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D 파마텍이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최근에 뉴스화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었죠. 지난주에도 뉴스가 나왔었고, 지난달에도 뉴스가 나왔었고, 뭐 이젠 또 당뇨 치료제 개발 이후에 뭐 타깃 질환 확장을 할 것이다라는, 뭐 60세 이하 뭐 파킨슨병 환자 치료 효과까지 확인을 했다라는 발표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종목 자체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고, 조정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거래 터지면서 단기 다시 안정권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조정폭이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실제로 컸기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시장 종목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도 일주일 내내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현재 수급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목들이 반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두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딱 제약바이오 두 종목만, 시장 지수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나오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양호하고 추후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재료는 제약바이오다. 자, 물론 오늘 시장 화장품 관련주들, 뷰티 관련주들, 의료기기 관련주들 다 어느 정도 수급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마 순환이 좀 기대된다라고 했고, 선전 매매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점 기다리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점이 연휴 전에도 될 수 있다. 오늘 뉴욕 증시 확인한 이후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뭐 반등 하루 1% 상승했다고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세부 수급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순환 돌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종목 추천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랜만에 추천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바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익권 달성, 거의 15% 고가 대비 상승을 했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 마감을 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추천을 드리고 있는 뭐 SG글로벌이라든지, 그렇죠? 뭐 한양증권이라든지 이노메트리, 그죠? 뭐 등등 사명 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경동인베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경동인베스트도 조정 나오다가 바로 반등 나오고 있고, 뭐 KBI 메탈이라든지, 그렇죠? 어느 정도 다 반등세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1%대 엄청나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뭐 애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세아피안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 3%씩 다 반등 나왔습니다. 애니플러스는 내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죠?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대량 거래까지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내일 다시 한번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또 엮이면 애니플러스가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SAMG 엔터가 그쵸, 핫쇼핑으로 인해서 상한가 달성한 이후 테마 형성이 된다고 하면 애니플러스가 또 추가적으로 테마 순환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내일 오전에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시장이 오늘 뭐 1%대밖에 반등 나오지 않았지만 세부 수급을 보시면 테마 순환이라든지 새로운 테마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건강한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낙폭과 대주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죠. 그쵸? 이 부분들 말고도 세부적으로 개별 이슈화가 잘 돼서 몇몇 재료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화장품, 전력 관련주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일부 개별 종목들 또한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오늘 하락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뭐 하락과 상승 종목의 개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다든지 반등세는 아니었지만 테마 순환, 새로운 테마의 등장과 함께 테마 순환은 양호했던 모습이었다. 오늘 만약에 뉴욕 증시까지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급 받쳐준다라고 하면 연휴 전에 선점해놓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공격적인 매매 진행할 겁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장 도달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매 또한 이해 나갈 거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 그렇게 크게 종목 추천도 드리지 않았고 그냥 조금 기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저는 또 멀쩡한 시장 오고 하락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승 필요 없습니다. 하락만 하지 않고 그냥 수급 어느 정도만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선점해 나가면서 테마 순환 기다리는 선점 매매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어차피 매일 주식을 하시고 어차피 주식과 연을 끊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 이런 기다리는 기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투자 일부임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 얘기도 진짜 한 1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오히려 중소형주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2%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감히 뭐 보유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저는 이런 우량주, 국민 주식은 웬만하면 매매 잘 안 합니다. 이때 되면은 좋다고 또 매수하시죠. 왜냐? 증권사에서 10만 전자를 얘기하니까. 제가 이 얘기도 진짜 많이 하는데 이때 또 빠질 땐 또 조용합니다. 하향 조정. 이때 또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또 뉴스 설명드렸을 겁니다. 7월달 방송 시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옵니다. 10만 전자 갈 거다 이번에는 진짜로. 지금 또 다 빠지니까 또 조용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지수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똑같은 겁니다. 삼성전자를 일종의 지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지수 상승할까요? 모르죠. 뉴욕 증시도 봐야 되고 선물지수도 파악해야 되고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모멘텀 파악을 해야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반도체 어떨까요? 지금 반도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긍정적인 대답을 바라고 질문해 주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선 매매 안 합니다. 지금 팔까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보유 안 합니다. 다른 종목 살 것 같습니다. 저는 보유 안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 아직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알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국민주시고 개별주고 그렇죠? 지수를 거의 이끄는 종목이죠. 그렇죠? 작년 10월달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쵸? 이때 사신 분들 마이너스 20%입니다. 삼성전자 사서 우량주 매매 안 합니다. 저희는 그죠?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탈까요? 저는 물타기를 안 합니다. 추세가 좋지 않고 특히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이너스 20, 30%, 40, 5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량주는 일반적인 중소형주보다 테마 순환이라든지 변동폭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쵸? 현대차나 삼성전자 상한가 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타는 것을 저는 오히려 더 반대를 합니다. 원래도 반대하지만 일반적인 중소형주도 반대를 하지만 우량주는 더더욱이나 반대를 합니다. 올라오기에 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추세가 좋지 않게 된 종목을 왜 자꾸 사셔서 평단가를 단순히 낮추기 위해서 반등 나오면 평단가 낮춰놓고 반등 나오면
좀 본전 부근에서 팔려고 물 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더 빠지면요? 안 좋은 종목 평단가 낮추겠다고 더 샀는데 더 빠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사실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고 제 기준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더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물론 코스피는 약세 마감을 했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최근에 저도 매매를 최대한 자제했고 방송에서도 종목 추천 많이 안 했는데 오늘 또 뉴욕 증시 잘 나오고 한다고 하면 선물지수까지 확인한 이후에 공격적인 매매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장마감 생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야간에 또 뉴욕 증시 파악한 이후에 내일 오전 생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